하나, 둘, 셋! 빨리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따라와. 내가 막 움직이는 걸 찍어줘, 알았지? 다리까지 나오게요? 네. 네. 그리고 막 뛰어볼게요. 엄마가 앞에서 소송이고 있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21 시리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S20 울트라랑 S21 울트라 카메라 비교도 살짝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울트라 모델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일 거기 때문에 과연 전작들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카메라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S20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S21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먼저 카메라 스펙들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카메라 색감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색감은 일반 카메라 자동 모드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색감은 세 기종 모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S20 울트라가 색깔이 가장 쨍했고요. 채도가 높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트 20 울트라, 그 다음으로 S21 울트라가 연한 색감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취향에는 어떤 색감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S20 울트라는 약간 청록색 기운,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는 약간 노란기가 섞여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S21 울트라는 좀 더 차가운 색상이고 흰색 테이블 부분을 보시면 화이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더 화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S21 울트라는 망원 카메라가 2개나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에 이 스펙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3배 광학줌, 하나는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2개입니다. 그래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망원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사실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S20 울트라랑 망원 카메라 비교를 했을 때 S21의 망원 카메라가 해상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됐죠. 이번에는 노트 20 울트라도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삼각대에 고정을 해놓고 저 수룡이 인형을 타겟으로 하고 한번 배율을 바꿔보면서 사진 촬영을 해볼게요. S21 울트라는 찍다 보면은 20배 줌 이상에서는 줌 락을 쓸 수가 있어요. 화면에 손 떨림 방지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흔들림을 좀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결과물을 비교해볼 차례입니다. 4배 줌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S21 울트라가 다른 두 개에 비해서 확실히 해상력이 좋죠. 털이 막 뾰족뾰족 서 있는 이런 질감까지 다 보이고 배 부분도 질감이 확실히 다르죠? 이번에는 5배 줌, 4배 줌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네요. 자, 이번엔 10배 줌으로 넘어갑니다. 10배 줌에서는 S20 울트라의 카메라 전환이 일어나는데 확대를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S21 울트라에 비하면 해상력이 떨어지네요. 이 볼 부분 질감에서 확실히 해상력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실 스티치 되어 있는 것도 S21 울트라가 가장 표현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배 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볼에 있는 털 부분 질감들을 보면은 확실히 S21 울트라가 해상력이 좋네요. 마지막 30배 줌 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을 표현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망원 카메라는 결과적으로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도 S21 울트라가 훨씬 해상력도 좋고 색감도 더 좋고 와, 이거 진짜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네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S21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가 특정 피사체, 일부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초점, AF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업에 계시다고 한 시청자분이 꽤 자세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S21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가 위상차 AF를 이용하는데 위상차 AF는 이 피사체의 가장자리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거리 차이를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번 S21 울트라 망원 카메라에는 위상차 AF가 적용된 게 맞거든요. 확실히 제가 그때 여러 피사체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 배경도 하얀색이고 피사체도 하얀색일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걸 보면은 이게 가장 그 원인에 근접한 설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만 그때 현장에서 S20 울트라로도 같은 피사체를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에서는 그런 문제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S20 울트라에는 TOF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이 TOF 센서를 같이 적용을 해서 찍을 때는 위상차 AF의 그런 한계를 좀 보완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번 S21 울트라에는 TOF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잘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 피사체에 한해서 일어나는 문제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초점을 찍어서 고정을 해놓고 찍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사용하기에는 엄청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S20 울트라 때는 근접 초점 문제로 시끌시끌했잖아요. 그 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S20 울트라는 8cm, 1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에서도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2배 줌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면 2배 줌을 넣어주고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기능은 그냥 이렇게 근접 촬영을 했어야 되는 걸 떨어져서 줌을 이렇게 2배 줌을 넣어서 그냥 좀 떨어져서 찍어라. 왜냐면 가까이 가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근접 초점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 기능은 노트 20 울트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cm 이렇게 다가가면 초점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또 S21 울트라에선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아무것도 없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근접 초점 기능을 켰다 하고 알림이 나오죠. 이건 거의 지금 한 3cm? 2cm?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초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도 근접 초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이 그릴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S21 울트라는 이 그릴 안쪽 구조까지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 외곽선 부분도 보시면 노트 20 울트라나 S20 울트라는 살짝 뿌옇게 되어 있는데 S21 울트라는 아주 선명하게 경계가 잘 찍혀 있죠. 결국 근접 사진 촬영도 S21 울트라가 가장 뛰어나네요. 이 근접 초점 모드를 켜놓고 사진을 찍으면 아무래도 근접 사진에서의 그 디테일을 더 잘 살려주기 위해서인지 엄청 샤프니스가 강조되고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사진을 놓고 보면 근접 초점 모드를 안 켠 사진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히고 근접 초점 모드를 켜놓은 사진은 같은 거리에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노이즈가 많고 굉장히 샤프니스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가끔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도 이렇게 근접 초점 기능이 켜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웬만하면 수동으로 꺼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사체를 찍을 때 지금 이 화면처럼 원하는 피사체에는 초점을 맞추고 뒷배경을 흐릿하게 날려주는 이런 기능을 삼성에서는 원래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번에 이 기능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로 인물사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인물사진이라는 용어는 아이폰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번에 삼성도 이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사실 라이브 포커스라는 이름보다는 이 기능에는 인물사진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한 것 같긴 해요. 세 개의 결과물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초점이 맞은 토끼 얼굴 부분 질감이 S21 울트라에서 가장 선명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 털 한 가닥 한 가닥 표현되는 게 일단 노트 20가 특이한 게 이 귀 부분을 보시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조금 끝에가 살아있거든요? 특히 S21 울트라는 가장자리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노트 20 울트라에서 유독 뭉뚱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줌인해서 찍었던 걸 볼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S21 울트라의 털 질감 표현이 훨씬 뛰어납니다. 귀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는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가 거의 비슷한데 S20 울트라의 그 가장자리 표현이 더 무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S21 울트라가 가장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초광각 카메라는 세 기종 모두 동일하게 0.6배 줌으로 찍었습니다. S21 울트라가 같은 배율에서도 화각이 조금 더 넓다는 것과 세 기종의 색감 차이 외에는 저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셀카는 제가 지금 직접 찍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찰칵.
결과물 3개를 놓고 보면 S21 울트라가 의외로 셀피가 막 엄청 예쁘고 화사하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셋 중에 보면은 음영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고 근데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약간 샤프니스가 강조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잡티 같은 게 좀 있으시거나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강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은 셋 중에서 노트20 울트라가 좀 부드럽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건 S21 울트라, 예쁘게 나오는 건 노트20 울트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0 울트라랑 노트20 울트라는 카메라 설정으로 가보시면 셀피 색감이라는 게 있어요. 차갑게, 원본, 따뜻하게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원본, 차갑게, S20 울트라는 완전 핑크하게 나온다.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3가지 색감을 골라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S21 울트라는 2가지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자, 지금 밖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막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20 울트라랑 OIS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S21이 더 자연스럽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트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는 특이하게 걸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뛰어보니까 뭔가 S21 울트라가 더 덜컥덜컥거리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OIS는 노트20 울트라가 가장 잘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슈퍼스테디 모드를 켜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S20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는 S21 울트라가 화질 손실도 훨씬 적고 흔들림도 더 잘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노트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도 슈퍼스테디 모드에서는 S21 울트라가 화질도 더 좋고 흔들림도 더 잘 잡아줬습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해상도별로 비교도 해봤는데 이 해상도 설정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S20 울트라랑 노트20 울트라까지는 카메라에서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설정창으로 들어간 다음에 후면 카메라 설정에서 따로 해상도를 선택을 해줘야 됐는데 S21 울트라에서는 아예 카메라 앱에 해상도 설정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훨씬 편해졌어요. 해상도별로 영상 비교도 해볼게요. 우선 FHD 60프레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세요. 4K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8K 24프레임으로 찍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크롭이 많이 들어가고 프레임 수도 24프레임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화면이 좀 이렇게 끊겨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화면에서는 되게 막 울렁울렁 거리는 게 많이 보여요. 아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건가 싶어요. 다만 이제 해상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교가 안 되게 좋긴 합니다. 고정해서 찍으면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엄청 선명하게 보이고 움직이면은 뭔가 프레임이 좀 이렇게 끊겨 보이기 때문에 8K가 된다는 건 좋지만 이런 한계가 있긴 하네요. S20 울트라의 4K 60프레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4K랑도 비교가 안 되게 8K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크롭이 많이 되고 프레임 수가 24프레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자, 야간 사진 촬영을 해볼 건데요. 극한의 상황을 위해서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간 모드를 켜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한번 야간 모드를 켜서 찍어볼게요. 자동으로 6초 설정이 되고요. 오! 아니 이게 된다고? 확실히 S21 울트라가 가장 해상력도 좋고 색감도 자연스럽고 야간 모드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S20 울트라는 색감이 좀 많이 아쉬웠고 노트20 울트라는 S20 울트라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밝아진 모습으로 찍히긴 했는데 확실히 S21 울트라에 비하면 그 해상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S21 울트라는 진짜 훨씬 디테일한 표현도 가능하고 문을 많이 열어놓고 찍은 것처럼 밝고 자연스럽게 사진이 잘 찍힌 것 같아요. 야간에 야외 촬영도 해봤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야외 촬영에서는 자동 모드일 때 노트20 울트라가 가장 밝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순서대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광원들이 있는 곳에서도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S20 울트라는 빛 번짐이 가장 심했고 노트 20 울트라가 가장 선명하면서도 밝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S21 울트라는 약간 물 빠진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예쁘진 않았어요. 자, 이런 모양의 광원들도 찍어봤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광원을 찍을 때 나타나는 이 고스트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S20 울트라가 빛 번짐이 가장 심했고요. 그 다음으로 노트 20 울트라가 선명했고 그 다음으로 S21 울트라가 빛 번짐이 확실히 가장 적고 선명하더라고요. 조금 전 사진이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S21 울트라가 가장 선명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S21 울트라의 야간 촬영 사진들은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S21 울트라에는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체 지우기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갤러리에서 수정할 사진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위쪽에 점 3개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실험실로 가보시면 개체 지우기라고 나와요. 이걸 딱 켜주신 다음에 지우개 모양으로 이렇게 점선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싹 사라집니다. 앞에 이 삼각대에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선택해서 지우기 하면 지워집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개체 지우기를 한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실제 그 사진 다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막 포토샵에서 작업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 자연스럽게 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편하게 원터치로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여행 사진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카메라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디렉터스 뷰라고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PIP 화면도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게 보이게 바꿀 수도 있고 녹화를 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앵글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앞에서 소송이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에 고해상도로 찍으면 발열이 많이 나는지 혹시 다운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잠깐 찍으면서 느꼈을 때는 제가 직접 구입한 양산품에서는 발열이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고해상도로 오랫동안 촬영을 할 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K 60프레임으로 동영상 촬영을 길게 연속 촬영을 한번 해보면서 온도를 재봤습니다. 35.2도 정도 됩니다. 34.5도. 자, 촬영 시작한 지 10분 경과했고요. 메인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쪽에다가 재고 있어요. 38도까지 올라가네요. 자, 지금 15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뜨끈뜨끈합니다, 이제. 온도를 재면 거의 40도 가까이 15분 만에 39도를 넘어섰습니다. 20분 동안 연속 촬영했을 때 최고 온도가 40도 조금 넘었습니다. 40.1, 2도 정도? 자, 이렇게 약 21분 정도 연속 촬영을 했는데 뭐 중간에 촬영이 끊기거나 어플이 다운돼 버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이제 후면이 좀 따끈따끈해지는 정도였는데 최고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의 달 사진이 합성이라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폰카로 달 사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고 평소에 달 사진을 잘 찍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멤버스의 만두국물님의 게시글을 보면 달 사진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고 나서 이걸 갤럭시 S21 울트라 카메라에 달 촬영 모드로 찍었더니 애초에 보이지도 않던 크레이터 같은 디테일들이 생겨났다. 원래 사진에 없던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냐? 이건 합성인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카메라 담당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긴 했는데요. 갤럭시 카메라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하나로 합성하는 멀티프레임 기술과 선이나 패턴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AI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본 달 사진을 흐릿하게 해놨어도 그걸 디테일하게 다시 복원해서 찍어줄 수가 있다.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유튜브 괴짜님의 영상을 보면 S21 울트라에서는 AI의 그 달 촬영 모드를 꺼놓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도 비슷하게 그런 크레이터 같은 디테일이 살아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다가 실제로 달 표면에 보시면은 이름까지 붙어있는 그런 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있는 크레이터인데 이 크레이터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흐릿한 달 사진을 찍어도 특정 크레이터까지 위치까지 딱 맞게 복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 갤럭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서 선명한 달 사진을 가지고 이 흐릿하게 찍은 달 사진에 합성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사실 흐릿한 달 사진을 정말 예쁘고 디테일한 선명한 달 사진으로 바꿔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선명한 달 사진을 찍고 싶은 사용자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잖아요. 알고 보니 합성일 수도 있다라는 데에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찍은 사진이 정말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왠지 인공지능이 합성하고 보정해준 가짜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삼성 측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볼 수 없던 그런 디테일까지 다 살려내서 표현을 해주는 거다라고 답변을 해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알고리즘 내에서 선명한 달 사진을 갖다가 합성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디테일을 살려낸 이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디테일을 막 다 살려낸 이런 사진. 이 사진은 진짜라고 봐야 될까요? 가짜라고 봐야 될까요? 인공지능 기술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이 만든 글,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의 진위성 논란, 그리고 뭐 저작권 논란, 그리고 어떤 예술성과 작품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삼성 측 설명대로 기존에 있던 선명한 달 사진을 합성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찍은 달 사진의 그 흐릿한 부분들을 알고리즘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살려서 보정을 해준 결과물이라면 아마 이 사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의 카메라를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이 전작들에 비해서 S21 울트라가 카메라에서 발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근접 초점 문제라든가 망원 해상력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막 너프됐다 할 만한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신기능까지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마 카메라를 목적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아빠 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카메라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제품 구매를 하실 때는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들도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서 S21 시리즈에 대한 다른 영상들도 좀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